자, 1419번입니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 1,1을 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읽을 때 0,0에서 이동시키는 게 보통 나오는데 0,0 원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1,1에서 이동시킵니다. 이때 앞면이 나오면 저 앞면을 우리가 헤더해서 H 적으면 되겠죠.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합니다. 즉 점을 평행 이동하죠. 그러니까 X축으로는 얼마만큼, X축으로는 이만큼이니까 2를 대입주면 되겠죠. 그리고 Y축으로는 어떻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Y좌표에서는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뒷면이 나오면 테일이죠, 그죠? 자 x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얼마만큼? 2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럴 때 몇 회 던지나요? 동전을 10회 던진 후 점 P가 위치할 수 있는 점 중에서 제1사 제1사분면에 위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사분면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죠? x 좌표가 무엇이죠? 양수고 y 좌표도 무엇이 되겠습니까? 양수가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회를 던질 때 10회를 던지다 보면 이 1,1이 10회 후에 1사분면에 2사분면에 3사분면에 4사분면에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1사분면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번 중에서 그죠? 10회를 던질 때 자, 어떻게 하면 1사분면에 이 점이 이동할지를 고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10회 던지는데 앞면에 나오는 개수와 뒷면이 나오는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우리가 만약에 A회 나온다면 자, 뒷면이 나올 횟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10회를 던지니까 앞면이 A회 나온다면 뒷면을 B회라고 해도 되겠지만 토탈 합쳐서 10회가 되니까 뒷면은 10-A회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두 개 합쳐서 10이 될 때 하나가 A면 나머지 하나는 10-A가 되겠죠. 그러면 X좌표와 Y좌표에 따라서 이 좌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X좌표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현재 X좌표는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1부터 출발하죠. 1부터 출발했는데 만약에 앞면이 A회에 나온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요 2를 대주면 되겠죠. 그런데 몇 번 나온다고 했나요? A회에 나온다 했죠. 한 번 던질 때마다 두 칸씩 이동하니까 A회가 나오면 2A만큼 움직이겠죠. 따라서 1에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뒷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했죠. 근데 그게 몇 회 나옵니까? 10-A회 나오니까 10-A회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생략 10-A가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정리 한번 해주시면 A는 2A고 마이너 플러스 A가 되어서 3A가 될 것이고 상수는 1에서 마이너스 10을 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따라서 X좌표는 얼마가 된다? 3A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Y좌표를 한번 해볼까요? 자, Y좌표도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1이니까 1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앞면이 A회가 나온다면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니까 이 A회를 마이너스 A 1만큼 움직인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A를 더해주면 되겠고 자 뒷면이 나오면 Y축은 2만큼 이동한다고 하니까 뒷면의 횟수가 10-A분이죠. 따라서 어떻게 이 두 배의 바로 10-A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움직인 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를 먼저 보시면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3A가 될 것이고
상수는 여기 20이고 1이니까 21이 되겠죠. 그래서 y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a에다가 플러스 21이라는 좌표에 갈 수가 있겠죠. 즉 A의 값에 따라서 이 좌표의 위치는 바뀐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X 좌표는 바로 앞면과 뒷면에 따라서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생각해 주면 되고 Y 좌표는 앞면과 뒷면에 따라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니까 그죠? 그 점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근데 얘가 제 몇 사분면에 제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X 좌표도 양수, Y 좌표도 양수가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3a-9가 양수죠. 따라서 3a는 9보다 크고 a는 얼마보다 3보다 크겠네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a 플러스 21도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3a는 21보다 작겠네요. 따라서 a는 7보다 작습니다. 근데 1사분면에 있기 위해서는 x좌표도 양수이고 y좌표도 양수니까 두 개의 발음보다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A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으니까 바로 A 값은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럴 때 제1사분면의 위에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란 말은 바로 A, 즉 앞면이 나올 횟수가 몇 번부터 앞면이 바로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 나온다면 4번이나 5번이나 6번이 나온다면 그 좌표는 바로 1, 4분면에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류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된다? 3가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되겠어요. 바로 X좌표, Y좌표에 따라서 평행 이동을 하니까 평행 이동은 좌표를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20번입니다. 자, 우리 1420번은 우리 절대값 그래프를 일단 좀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프를. 자, 물론 선생님이 이 절대값의 그래프에 대해서는 2학기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기서는 이 y꼴 절대값 x 그래프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절대값은 0을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값, 즉 0을 기준으로 요놈은 벗겨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요 절대값은 그대로 나오니까 y 꼴 x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x 값이 솔라당 나오는데 마이너스 x를 달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말 뜻이 뭐냐면 요 절대값 x의 그래프는 x가 양수인 부분에는 y꼴 x를 그려주고 x가 음수인 부분에서는 y꼴 마이너스 x를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축과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보세요. y축이 있을 때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우리가 2학기 때 자세히 배우는데 x가 0보다 크다는 뜻은 잘 보세요. 0보다 크다는 것은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면 x가 0보다 크다는 쪽은 x가 0보다 큰 쪽은 이쪽이죠. 따라서 1, 4분면, 4, 4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제1, 4분면과 4, 4분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y 꼴 x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자 y 꼴 x를 한번 그려볼게요. y 꼴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y 꼴 x 그래프는 바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는 것만 취해라. 즉 1,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취합해둘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 줘야 된다? 바로 여기 1, 4분면에 있는 요 그래프만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로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x가 0보다 작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바로 x가 0보다 작은 쪽 이쪽이죠. 따라서 2, 4분면과 4, 4분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2, 4분면과 4, 4분면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때 y 이꼴 마이너스 x를 한번 그려보면 y 이꼴 마이너스 x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바로 이 그래프 y 이꼴 마이너스 x 그래프 중에서 바로 몇 사분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선택해 달라. 즉 바로 이 그래프만 선택해 달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는 이쪽 거와 이쪽 거는 지워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 절대값 그래프를 바로 로버트 택덤 V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택덤 V.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보면 그래프가 직선이 꺾이는 점이죠. 이게 바로 꺾이는 점이죠. 요 꺾이는 점이 바로 뭐냐면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죠? 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x 이꼴 0이죠. 요 점이 바로 뭐냐? 꺾이는 점이에요.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이 되는 거예요. 꺾이는 점의 바로 x좌표는 바로 절대값을 무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값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도 조사해봤지만 요 그래프는 뭐가 되는 겁니까? y 이꼴 x가 되고 요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예요? y 이꼴 마이너스 x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 전체 그래프는 뭐가 된다? 이 전체 그래프는 y 이꼴 절대값 x 그래프인데 요쪽 그래프는 바로 뭐가 된다? 바로 y 이꼴 x 요쪽 그래프 막 선택할 때는 y 이꼴 x가 되고 이쪽 그래프만 선택할 때는 y 이꼴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추가해 보면요. 보세요. 만약에 이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예를 들어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예를 들어서 2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래프니까 x 자리에는 무엇이 더하고 x-3이 더하고 y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됩니까? y-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y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간다? y-2가 들어가는 것이고 x 자리에는 x-3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절대값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y는 절대값 x-3에 바로 이항하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이게 바로 절대값 그래프의 기본형이 되는 거예요. 기본형. 기본형이 되고 얘가 바로 어떻게 보면 표준형이 되는 것입니다. 표준형. 되겠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평행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 모든 점들이 평행 이동을 하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라면 원래 기본적인 기본 도형은 뭐가 됩니까? y 이꼴 x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권 부위가 되겠죠. 자, 태권 부위가 되는데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x축으로는 몇 칸? 세 칸이니까 여기서 세 칸이면 요 점이 움직인다고 생각. 꺾이는 점을 보면 돼요. 하나, 둘, 세 칸. 여기가 3이고 y축으로는 이만큼 이동하니까 하나, 둘 되면 바로 요 점으로 누가 이동한다는 말입니까? 요 꺾이는 점이 이동한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무엇을 그려주면 된다? 로버트 태권브이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요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 요 그래프가 서로 뭐합니까? 평행 이동을 할 것이고 또 이쪽에 있는 요 직선과 요 직선이 또 평행하게 되겠죠. 말뜻이 이해됩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잠시 여러분들 요걸 지우겠습니다. 자, 지워보면 요 그래프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자, 요 그래프가 바로 y 이꼴 절대값 x-3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바로
물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 기본형을 그려서 가도 되겠지만 자, 꺾이는 점을 먼저 찾으면 됩니다. 꺾이는 점을 찾을 때는 절대값 속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랬죠. 0으로 만들어주면 x값이 얼마예요? 3이죠. 따라서 어디에서 꺾인다? x가 3인 위치에서 꺾이고 다시 3을 대입하면 y좌표는 얼마가 됩니까? 3을 대입하면 제로가 되니까 y는 2가 되니까 이 위치 2, 즉 3,2가 바로 뭐가 된다? 꺾이는 점이 되겠죠. 바로 꺾이는 점은 절대값 속을 제로로 만드는 x값 바로 3과 3을 대입했을 때 y값 2에서 꺾이면서 로부터 태권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직선은 얘가 양수로 나오는 경우겠죠. 이 직선은 y꼴 얘가 양수로 나오면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근데 플러스 2가 있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2를 계산하면 바로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 그래프만 이야기할 때는 x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꼴 얘는 3보다 적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에 바로 플러스 2가 되니까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면 마이너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 그래프는 y꼴 절대값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y꼴 x 마이너스 1,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직선과 y축과 만나는 절편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이게 여러분들 절대값 그래프의 바로 기본 설명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 이 절대값 x의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을 L이라고 했죠. 그럼 L은 어떻게 되나요? L은 x축으로 p만큼이니까 x자리에 x-p가 대입이 되겠네요. 그러면 y꼴 절대값 x-p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x축 방향으로 q,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m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m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나요? m의 그래프는 x축 자리를 x자리에는 x-q를 대입하면 되고 y자리에는 y-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 식에다 y-y자리에다 y-1을 대입하고 x자리에는 x-q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q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되겠나요? 그럼 정리하면 요 마이너스 1만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항하면 되니까 그죠? 바로 y는 자, 여기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여기 바로 LM 직선이 되겠죠. LM 직선. 됐나요? 아시겠나요? 이때 y 절대값 x 그래프와 L과 M의 그래프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그랬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가 X축, 여기가 자, 색깔을 자, 축을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이렇게 Y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절대값 X 그래프는 일단 검은색으로 그려놓을게요. 절대값 X는 바로 이쪽에서 45도, 이쪽으로 45도. 이게 바로 절대값 X 그래프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빨간 그래프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 꺾이는 점이 어떻게 꺾이는 점. 꺾이는 점은 요 속을 제로로 놓으면 바로 P가 되죠. 다시 P를 대입하면 제로가 되니까 P, 0입니다. 그럼 P가 어디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이 P의 값은 0보다 크니까 P는 플러스고 Q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다시 P는 플러스니까 P, 0이니까 바로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가 바로 P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꺾이는 점이죠. 즉,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움직였으니까, 그죠?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대로 이동하니까 이 직선과 이 왼쪽으로 가는 이 직선은 서로 자,
자, 여기서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서로 평행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서로 평행해야 되고 또 이쪽도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과 뭐 해야 됩니까? 평행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요게 바로 빨간 직선 바로 L이 되겠네요. L. 자, 이번에는 얘를 그려봅시다. 얘는 Q. 자, 꺾이는 점이 얼마 되죠? 꺾이는 점이 절대값 속을 0으로 말하는 X값은 Q가 되고 Q를 다시 집어넣으면 제로가 되니까 Y는 1이 되겠네요. 다시 Q,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Q는 음수죠. 그럼 Q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Q가 여기 한 이 정도 Q가 되겠네요. 그럼 1이 왜 여기서 바로 꺾인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꺾어보면 되나요? 여기서 꺾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그래프를 바로 Q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요 직선과 평행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평행하게 이렇게 그려주고 되나요? 그리고 요 직선과 또 평행하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소리합니다. 자, 여기서 바로 평행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되겠나요? 아시겠나요? 요 초록색이 바로 L이 아니고 M이죠. 요 자체가 M입니다. 그 자체가 M이고 요 빨간 직선이 바로 뭡니까? L이 되겠죠. 자, 이때 요 검은 직선, 검은 절대값 그래프가 LM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각각 뭐라고 한다? AB라고 했죠. 그럼 이 빨간 직선과 만나는 요 점을 바로 뭐라고 하고? A라고 하고 그리고 이 초록색과 만나는 요 점을 뭐라고 한다? B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요 선분 AB, 요 선분 AB죠. 자, 그러면 요 A와 B를 연결한 이 A와 B를 연결한 요 선분 AB가 되겠네요. 이 선분 AB의 바로 중점의 좌표가 됩니까? 중점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 좌표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2다. 이런 뜻이죠. 이때 PQ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중점이니까 바로 A 좌표, B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A 좌표, B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A 좌표를 구해봅시다. A 좌표. A 좌표는 요 점은요, 요 직선과 요 빨간 직선의 교점이죠. 그럼 이 직선은 뭐가 되죠? 이 점에서는 검은 직선에서 오른쪽 부분이니까 원래 y꼴 정대값 x인데 0보다 큰 쪽이니까 요 직선은 바로 y꼴 x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런데 이 L 직선에서 이쪽은 뭡니까? 바로 이 직선은 뭐가 돼요? 이 직선은 요게 그대로 나오니까 그죠? y꼴 x 마이너스 p가 되는데 요 직선은 뭐가 됩니까? y꼴 x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p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A 좌표는 바로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죠? 바로 y꼴 x 그래프와 바로 y꼴 마이너스 x 플러스 p 그래프의 바로 뭐가 된다? 교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립을 풀면 되겠죠. y 같으니까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로 두면 2x가 p가 되죠. 따라서 x는 바로 뭐가 됩니까? 2분의 p가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2분의 p면 이 좌표 A 좌표는 2분의 p, 바로 y 좌표는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p죠. y 꼴 xv니까 y 좌표도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이 좌표가 바로 A 좌표네요. 되겠나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B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B 좌표. B 좌표는 요 좌표죠. 자, 요 좌표는 일단 요 검은 직선이 뭐가 되죠? 요 검은 직선은 바로 y꼴 절대값 x에서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바로 y꼴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 M 직선에서는 바로 Q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얘는 바로 y꼴 x 마이너스 q가 그대로 나오면서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죠. 그죠? 요 직선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직선은 뭐가 됩니까? y는 요 직선이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x 마이너스 q 플러스 1.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q 플러스 1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 x와 누구와 y 꼴 마이너스 x 그래프와 y 꼴 누구 직선 x 마이너스 q 플러스 1과의 바로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B좌표가 되겠죠. 연립을 해보면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항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2X 마이너스 X를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Q 플러스 1을 이항하면 Q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X는 2분의 Q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럼 이 좌표를 바로 여기에 대입하면 y좌표는 얼마 됩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q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므로 b좌표는 뭐가 된다? b좌표는 2분의 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q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A좌표와 B좌표를 다 찾아냈습니다. 근데 이 두 좌표의 무엇이 중점이 바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그럼 중점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좌표의 합의 평균이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 공간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바로 2분의 P와 누구? 2분의 Q-1을 더해서 평균이니까 뭐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얼마가 된다? 바로 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고 맞죠? 그리고 Y좌표는 2분의 P와 2분의 자 여기 마이너스 위로 올려줄까요? 마이너스를 올려주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Q 플러스 1과 뭐를 평균을 구하면 바로 Y좌표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럼 이 식을 풀어주면 PQ 값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공간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럼 양변에 두 배를 칩시다. 두 배를 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P 더하기 2분의 Q 마이너스 2는 맞죠? 두 배 치면 약분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또 두 배 칠게요. 두 배 치면 P가 되고 두 배 치면 Q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두 배 되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라는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두 배를 칩시다. 두 배를 치면 2분의 P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Q 더하기 2는 4가 되겠죠. 두 배 쳤으니까. 두 배 치면 약분되고 여기는 두 배 해야 되죠. 또 다시 두 배를 하면 P 없어지고 없어지기도 두 배 하면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8이 되어서 P 마이너스 Q는 얼마 되겠다?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식과 이식 두 개를 뭐 했습니까? 만들어냈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P값, Q값을 찾아봅시다. 자, P 플러스 Q고 P 마이너스 Q니까 요 두 식을 더해 봅시다. 더하면 PP가 되니까 얼마 되고 2P가 되고 Q는 없어지겠죠. 자, 마이너스 3과 7을 더하면 얼마 된다? 4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따라서 P의 값은 얼마가 되죠? 2의 값을 되게 되기. 자, 그럼 P의 값에 2를 대입하면 Q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Q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이렇게 해서 P 값, Q 값을 모두 찾았고 P 값과 Q 값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최종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선생님이 절대값 x에 대해서 그래프를 먼저 설명을 해 두었고 각각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어느 직선이 만나는 점이 A점인지 B점인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은 이 꺾이는 지점에서 오른쪽에 있는 직선은 절대값이 그대로 나오고 왼쪽에 있는 직선은 바로 뭡니까? 절대값이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A점은 바로 y 꼴 x와 y 꼴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교점이 되고 B점은 y 꼴 마이너스 x와 바로 y 꼴 x 마이너스 q 플러스 1이 바로 교점이 B가 됩니다. 그럼 그런 교점을 PQ로 나타낸 다음에 그 두 개의 교점이 마이너스 1,2니까 바로 중점의 좌표를 이용하면 바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서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각각의 직선이 뭘 의미하는지도 여러분들 다 알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421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즉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그죠? 이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5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을 O2라고 하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원을 O3라고 하네요. 이때 O1의 내부와 O2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와 또 O2와 O3의 공통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우리가 일단은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x축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y축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죠? y축이 이렇게 하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2,1을 한 요 정도 한번 잡아볼까요? 마이너스 2,1. 자, 그러면 요거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간격을 조금 몇 칸을 그려 놓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럴 때 자, 이번에 반지름이 1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이 1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반지름이 1이면 요 한 칸이 2분의 1이니까 바로 요 점을 지나야 되겠죠. 즉 마이너스 2분의 3을 지나고 또 여기는 2분의 1을 지나야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리고 반지름이 1이면 한 이 정도. 반지름이 1이면 또 반지름이 1이면 한 이 정도를 지나는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간격이 조금 다른데 한 이 정도 그리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원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원이 바로 이런 식으로 원이 되겠죠. 되겠네요. 자, 요 원이 되겠습니다. 그림이 조금 달라져도 이해해 주세요. 자,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 중심이 반지름 1이죠. 그죠? 자, 일단 한 칸이 바로 여기가 간격이 조금 다른데 그죠?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그것을 y축에 대하여 대칭한다 그랬죠. 이 원을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 중심이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바로 여기에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요 반지름이 1인데 이 중심은 여기 오겠죠. 그럼 여기 오면서 길이가 얼마? 반지름 1이 되니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지나고 또 여기를 지나겠네요. 그죠? 그럼 요 원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럼 이 원은 이렇게 원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요게 바로 여기가 O2가 되고 이 원 빨간 원이 바로 O1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O3를 그려야 되는데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만큼 평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면 자, 중심이 이만큼 평이동하면 여기가 바로 되겠네요. 여기가 중심이 되면서 여러분들 평행 이동하나 대칭 이동하나 어때요? 반지름 똑같죠? 따라서 요 점을 또 지나겠네요. 요 두 칸을 지나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 그림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O3가 되겠죠. 요게 바로 O3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O1과 O2가 바로 겹치는 부분은 여기에 원이 되겠고, 여기 요 부분이 되겠고, 바로 O2와 O3가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겹치는 부분과 여기 겹치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넓이가 똑같겠죠. 합동이죠. 요 부분 겹치는 부분이, 요 겹치는 부분이 넓이가 합동이니까 하나만 구해서 몇 배, 두 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 부분에서도 여러분들 요 부분과 요 위에 부분과 요 아래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똑같겠죠. 따라서 요 하나의 부분만 구해서 요 하나의 부분만 구해서 몇 배를 쳐주면 된다. 전체 하나의 부분만 구해서 몇 배, 네 배를 쳐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부분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 요 삼각형에서 보면 요게 이 원에서 보면 여기가 중심이면 얘가 호고 여기가 중심이면 여가 호죠, 그죠? 요런 거에서 요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먼저 직선을 그어보세요. 이렇게 거점과 직선을 그어보면 요게 바로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 바로 부채꼴이 되겠죠. 부채꼴. 부채꼴이 되고 여기에서 바로 또 직선을 그어버리면 이 삼각형은 반지름이 똑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채꼴 정삼각형이 되는 거 알겠죠? 요 삼각형은 정삼각형. 요거는 지금 호입니다. 호. 따라서 노란색은 부채꼴이고 요렇게 여러분들 아래쪽에 그려본다면 아래쪽에 그린 거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연결하면 요 놈은 바로 삼각형이 뭐가 된다?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채꼴의 넓이의 합과 요 부채꼴의 넓이와 요 부채꼴의 넓이와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 부분은 먼저 활꼴이 되겠죠. 활꼴. 여기와 바로 요 부분은 활꼴이 되겠죠. 활꼴. 되겠나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노란색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이 노란색의 부채꼴의 넓이에서 자 플러스 누구를 활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활꼴의 넓이. 요 활꼴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 부채꼴의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1이죠. 반지름은 1이고 조금 전에 요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니까 요각은 60도가 되겠죠. 요게 다 반지름이니까 2로서 반지름이 1로서 길이가 다 똑같죠. 그죠? 따라서 요각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겠죠. 정삼각형의 한각이니까. 되겠나요? 그리고 이 활꼴은 요 활꼴은 여러분들 요 부채꼴에서 보면 되겠죠. 요 부채꼴에서 요 부채꼴이 지금 정삼각형이죠. 요 부채꼴이 여기가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 맞습니까? 요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반지름이 얼마예요? 1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4배에 이 부채꼴은 파이 r 제곱하면 1파이가 되고 곱하기 60도니까 360도분의 60도는 6분의 1이 돼서 6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6분의 파이. 그리고 플러스 자, 요 부채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부채꼴 전체 부채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6분의 1파이가 되겠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 삼각형을 빼줘야 됩니다. 자, 정삼각형이죠. 여기. 요것도 넓이니까 정삼각형이 한 변의 넓이 한 변의 길이 1일 때 넓이는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의 바로 1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 삼각형이 바로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그래서 부채꼴에서 정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되겠나요? 그러면 4배에 6분의 파이와 6분의 파이를 그러면 6분의 2파이니까 얼마입니까? 6분의 2파이는 3분의 파이가 되겠고 여기는 4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전개해버리면 3분의 4파에서 바로 4, 4가 약분되어서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몇 번이 된다?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을 평행 이동하나 대칭 이동하나 반지름의 길이는 바뀌지 않고 요 공통 부분의 넓이는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4배를 취하면 되고 요 하나의 부분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활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각각의 반지름은 1인데 요 부분이 정삼각형이니까 바로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것이 4분의 루트 3 a 제곱 즉 A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4분의 루트 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1422번입니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n일 때 그러면 이 n은 1부터 얼마까지가 나올 수가 있나요? 6까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n일 때 좌표 평면 위에서 다음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n이 홀수면, 즉 n이 홀수란 말은 n이 1, 4 모이면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럴 때는 직선 y = x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하고 자, n이 짝수면 2, 4, 6이란 말이겠죠. x축으로는 그 수에 나왔는 눈의 수에다가 1을 더한 만큼 y축 방향으로는 나온 눈의 수의 2배만큼 평행 이동을 한다고 하네요. 되겠나요? 자, 이럴 때 주사위를 모두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2a 1이라고 합니다. 그럼 2는 바로 뭐가 되죠? 짝수가 되고 1은 홀수가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이 순서에 따라 이 원을 이동하면 원이 이 원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스몰 a 값과 라지 a, 라지 b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각을 천천히 하나씩 해보면 되겠죠. 눈이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원이니까 뭐 중심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중심. 자, 이 첫 번째 있는 원의 중심은 x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2가 되겠죠. y 계수 반의 부호 반대니까 2가 되겠네요. 그리고 반지름의 제곱은 얼마 되나요? 제곱하면 4가 되고 자, 플러스 4가 이용하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자, 반지름의 제곱이 얼마 됩니까? 4가 되니까 반지름은 얼마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원을 가지고 움직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을 이동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은 2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눈의 수가 뭐가 나왔죠? 2가 나왔으니까 2면 짝수잖아요. 짝수면 X축 방향으로는 어떻게? 2가 남았으니까 2 플러스 1하면 얼마만큼? 3만큼. Y축 방향은 2가 남았으니까 2를 2배 하면 Y축 방향은 얼마만큼? 4만큼 평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얼마 되죠? 바로 점을 평행 이동하니까 X좌표에다가 3을 더하면 5가 되고 Y좌표에다가 4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나요? 6이 되면서 반지름은 똑같이 2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왔죠? A가 나왔죠. A가 나왔다는 말은 뭐죠? 홀수죠, 홀수. 소리. A가 나왔다는 말은 A가 홀수이냐, 짝수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몇 가지로 풀어봐야 된다? 2가지로 여러분들 나누어서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2가지로. 첫 번째 A가 뭐일 때? 홀수일 때를 풀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뭐일 때 짝수일 때를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홀수 짝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눈의 수가. 자, 만약 A가 홀수입니다. 홀수면 어떻게 하나요? Y = X 대칭을 하라 그랬죠. Y = X 대칭하면 두 번째는 중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 X 대칭이면 XY 좌표를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이 나왔죠. 다시 1이 나오면 다시 뭐를 해줘야 되나요? 다시 또 1이 홀수니까 다시 한번 또 y 꼴 x를 대칭을 하면 원상복귀가 되면 다시 돌아오죠. 이렇게 되면서 r이 2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이 원을 보면요. 이 원의 중심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이 원의 중심은 a의 반에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2a가 돼야 되고 자, 중심은 y계수 반에 부호반대니까 8이 되어야 되죠. 근데 중심이 y좌표가 8인데 y좌표가 6이니까 얘는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불성립하죠. 아, 그래서
A는 홀수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A는 홀수가 아니고 A는 무엇이 나와야 된다? 짝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2가 나왔을 때의 바로 중심과 반지름이 이거니까 짝수면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자 A가 짝수래요. 그럼 짝수면 X축으로 얼마만큼? 짝수면 다시 한번 짝수면 X축으로는 얼마만큼 해야 되나요? 자, 눈이 A니까 2, 4, 6 중에 하나겠죠. 그죠? 짝수면 그 A 눈에다가 플러스 1만큼. 자, Y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 A 눈에다가 얼마? 2배만큼이니까 2A만큼 뭐 하면 되나요?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평행이동. 따라서 중심은 바로 5에서 얼마를 더해야 되나요? A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죠. 5에서 A 플러스 1을 더하면 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그리고 6에서 2A를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 2A 플러스 6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반지름은 얼마다? 계속 2로 가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홀수 1이 나왔으니까 y 이꼴 x 대칭을 하면 중심은 어떻게 되나요? 이 두 좌표를 바꾸면 2a 플러스 6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6이 오면서 반지름은 2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가 홀수일 때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가 성립해 줘야 되겠죠. 그럼 중심의 y좌표가 얼마였나요? 8이었죠. 따라서 요 값이 8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a 값은 얼마다? 2가 되겠죠. 스몰 a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되겠나요? 그럼 2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2는 4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x 좌표는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 10이 된다는 말은 요 좌표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되죠. 즉 마이너스 2분의 a가 10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되겠나요? 자, 그러면 B 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지금 라지 A 값과 스몰 A 값은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B 값은 바로 뭐예요? 상수죠, 상수. 자, 상수는 누구와 관계됐습니까? 나머지와 관계되어 있죠. 그러면 중심이 지금 10,8이니까 자, 반지름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그럼 10의 제곱은 얼마가 되고 100이 되고 자, 8의 제곱은 64가 되겠죠. 원래 중심의 x좌표, y좌표를 제곱하고 이 플러스 b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 되면 됩니까?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2가 아니고 4가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b 값은 164에서 4를 빼니까 b 값은 얼마가 된다? 16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물어보는 것은 뭘 물어보죠? 스몰 a 값과 라지 a 값과 라지 b 값을 물어봅니다. 스몰 a 값은 2가 되고 라지 a 값은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리고 라지 b 값은 160이 되니까 자, 이 문제의 정답은 142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짝수니까 그대로 여러분들 이 점을 이동하면 되는데 두 번째를 나누어 봐야 되죠. 홀수이냐 짝수이냐. 근데 홀수일 때는 또다시 세 번째를 홀수를 해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8이 되지 않죠. 그래서 불성립이고 그러므로 A가 반드시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스몰 a, 라지 B 값을 구했습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따라가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423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2,5입니다. 이때 점 B에서 직선 Y 꼴 X에 내린 수수의 발을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Y 꼴 X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Y 꼴 X가 있습니다. Y 꼴 X가 있는데 자, 마이너스 1,0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이 점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0은 여기 위에 있겠죠. 그리고 A점은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0입니다. 그 B점은 2,5죠. 그럼 B를 2를 넣으면 2,2가 여기니까 B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B점은 바로 2,5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점 B에서 직선 y 꼴 x의 수선을 바를 거거든요. 수선의 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거였습니다. 자, 수선의 발을 거였다는 말은 여기가 바로 수직이 되겠죠. 그죠? 그 수선의 발을 바로 요 점을 바로 뭐라고 한다? C라고 했습니다. C. 자, 이럴 때 직선 y 꼴 x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y 꼴 x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이렇게 점 P가 있을 때 바로 AP 길이와 바로 BP 길이에 무엇이 될 때, 얘가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삼각형 BP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최소가 될 때 P의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했나요? 자, 이 AP와 BP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이 AB 점 중에서 하나의 점을 그러니까 이 Y 꼴 X에 대해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요 점이 바로 뭡니까? 바로 A의 대칭점이 되죠. 자, 그럼 대칭점은 Y 꼴 X에 대한 대칭점은 X와 Y 좌표를 바꾸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자 P와 이 A-를 연결하면 대칭을 시켰으니까 여기는 수직이면서 이 길이가 2등분이 되죠. 따라서 이 Y 꼴 X는 바로 AA-에 바로 뭐가 된다? 수직 2등분선이죠. 수직 2등분선. 자, 그러므로 이 삼각형이 2등분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도 다 똑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AP와 BP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는 말은 요 AP 길이 대신에 A-P의 길이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A-P 요 선분과 BP 사이의 최소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지만 B와 바로 A-를 연결했을 때 여기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겠다? P점이 와야 된다는 말이겠죠. 요 점이 P점이 되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때가 최소가 되는 P점이 됩니다. 그럴 때 삼각형 BPC, 즉 이 삼각형의 무엇을 구해달라? 바로 넓이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바로 이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P점과 C점을 우리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P점은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바로 A-P의 직선의 방정식과 Y 꼴 X의 연립을 풀면 되겠죠. 자, 점 P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점 P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A-P, 자, 직선 A-B의 직선을 구해보면 되겠죠. A-B는 점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는 X 정가량 0에서 2와의 차는 2에서 0을 빼면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3이네요. 그러면 y 꼴 3x가 되고 자, 얘가 0,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y 절편이 되니까 바로 y 꼴 3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A 다시 자 A-B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직선은 y 꼴 3x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이 3x 마이너스 1과 y 꼴 x의 교점이 되겠죠. 이 점 P는 바로 y 꼴 3x 마이너스 1과 바로 y 꼴 x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자, 연립 풀어보면 3x 마이너스 1은 x가 되어서 2x는 1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러므로 이 점 P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점 P의 좌표를 찾아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C의 좌표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PC의 길이와 B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이 C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바로 B점이 대칭이 바로 이 C를 지나서 그죠? 이 C를 지나서 이점 되겠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B-라고 한다면 이 좌표도 바로 y 꼴 x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5,2가 되겠죠. 5,2.
바로 y 꼴 x 대칭하면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같으니까 바로 C의 좌표는 바로 B와 B'의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중점으로 찾으면 되겠죠. 그럼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2분의 7,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C의 좌표도 우리는 찾았어요. C의 좌표는 2분의 7, 2분의 7이 되겠죠. 아니면 요 길이를 바로 구해도 되겠죠. 요 길이를. 요 좌표를 찾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 길이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요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요 D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바로 점과 직선 사이 위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x-y 꼴 0이라는 요 직선과 바로 2,5와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요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x 개수 y 개수니까 2가 되겠고 2와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절대값을 붙이면 플러스 3이 되니까 바로 거리는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C점을 찾았으니까 점과 저 2,5와 2분의 7, 2분의 7과의 거리를 구해도 되겠죠. 그러면 루트 맞습니까? X차는 2분의 4니까 2분의 3이죠. 2와 2분의 7의 차는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겠고 플러스 5와 2분의 7은 2분의 10이니까 똑같이 2분의 3이니까 4분의 9가 되겠죠. 되겠나요? 그럼 루트 4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18이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되고 루트 18은 3 루트 2 이처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도 있고 점을 구했다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이용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PC의 길이를 구해야지 밑변 길이를 구해야지 되니까 여기서 C의 좌표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PC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럼 자 여기서 PC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PC의 길이는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죠. 2분의 1과 2분의 7은 차가 2분의 6, 즉 3이니까 구겠네요. 자 뒤에 Y좌표도 똑같이 구가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18이 돼서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PC가 되겠죠. 밑변이 PC가 되니까 3 루트 2가 되고 자 높이는 바로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3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루트 2와 루트 2가 바로 2가 되니까 2와 약분을 해버리면 자 넓이는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되시겠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처리하면 되고 요 P의 좌표를 구하는 것은 바로 A-B의 직선과 Y 꼴 X의 바로 뭐다? 교점이다. 따라서 A-B의 바로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424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다? 4인 바로 중심각이 45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부채꼴이 있는데 이 부채꼴 OAB에서 호 AB 위에 호 AB를 움직이는 동점 P가 있고요. 자, OA와 OB 위에 각각 동점 QR이 있습니다. 저 P는 AB 위를 움직이고 Q와 R은 바로 이 반지름 위를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삼각형 PQR 이 길이의 바로 뭐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선 위에 이 Q가 움직일 때 물론 P도 움직입니다. 그죠? P의 좌표를 모르지만 요 길이를 구할 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세 개의 길이의 최소값, 둘레의 최소값은 각각 길이가 가장 짧을 때를 말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 우리 요 P점을 물론 고정점은 아니지만 자, 요 OA를 담벼락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먼저 요 PQ와 QR의 먼저 최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P를 바로 OA에 대한 뭐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OA와 대칭을 시켜주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P'가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요 선을 연결해 버리면 맞죠?
요 선을 연결해 버리면 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므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고 여기가 이등분 되잖아요. 따라서 길이가 같은 게 PQ와 QR의 바로 최소는 P-Q와 QR의 길이와 같으니까 바로 직선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요 P-에서 R까지의 직선거리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P 다시 이제는 이제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P 다시 R의 바로 최소를 구했으니까 이 길이와 바로 PR의 바로 뭐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최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는 요 직선과 이제 요 직선의 바로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까요? 요 P를 이 OB에 대하여 뭘 한다? 대칭을 시킵시다. 대칭을 시켰죠. 그죠? 그러면 대칭을 시키고 요 R과 연결을 해주면 그죠? 연결을 해주면 요 길이가 또 어떻게 되면 같으면서 수직이 되죠. 따라서 이등변이 되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P-R과 R 길이와 PR의 길이의 바로 최소는 PR 길이는 바로 이렇게 여기에 만약에 P2-라면 바로 P2- 이 길이는 바로 뭐와 같습니까? P-R과 PR이 바로 P2-R과 길이가 같겠죠. 이놈의 최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P-에서 바로 이 P2-까지 직선거리가 되겠네요. 이 거리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바로 O에서 여러분들 이 O에서 바로 이 P-R을 긋고 O에서 P2-를 그어보면요. 이 PR은 바로 여러분들 이 P에서 이렇게 원주로 돌아가는 이 부채꼴의 연장선 위에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2-도 이 P에서 계속 이 호를 따라서 연장으로 원을 그어준다면 이 호 위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보세요. 여기서 OP를 다시 한번 볼게요. O와 P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면 자, 여기서 요각 OA를 기준으로 요각과 요각이 똑같겠죠. 그래서 대칭이 되잖아요. 또 OP를 OP-로 갔으니까 요각과 요각이 또 똑같겠죠. 따라서 점하고 X의 합이 45도니까 이 점하고 X도 45도가 되어서 이 각이 바로 뭐가 된다? 직각이 되는 거예요. 직각.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 OP2-도 길이가 4가 되고 여기 OP-도 길이가 4가 되겠죠. 왜? 부채꼴의 길이가 4니까. 그러면 요 P-와 P2- 바로 여기서 P-와 P2- 길이가 바로 최소가 되겠죠. 바로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리고 길이가 같으니까 이 삼각형, 즉 여기서 삼각형 OP-P2-는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 되겠나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므로 P-와 P2-의 길이는 얼마? 1대 1대 루트니까 바로 4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PQR의 좌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P를 OA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고 이 P를 OB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이 P1과 P-와 P2-는 바로 이 호를 연장했을 때 하나의 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원 위에 존재하겠죠. 이해합니까? 왜냐하면 여기 현이 되고 바로 이 P와 P-가 현이 되고 P와 P2-가 현이 되니까 현까지가 서로 수직 이등분이 되니까 P-와 P2-는 원위에 있게 되어서 바로 삼각형 OP-P2-는 바로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따라서 1대1대 루트 2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로써 챕터 13장을 모두 도형의 이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학상 해결의 법칙, 유형 해결의 법칙의 문제풀이를 모두 다 마쳤네요. 1424문제나 풀었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를 다 아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또 선생님이 고등수학 하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풀이를 하겠으니까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고 여러분들 항상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미쳐라 이 말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에 미치고 놀 때는 놀 때 미치고 뭐든지 할 때 모든 일에 다 미쳐서 화끈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